파동의 간섭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된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똑같다. 이거를 중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 니은.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될 때 합성파의 진폭은 작아진다. 그래서 반대 위상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은 위쪽으로 진동하는데 나머지 하나가 아래로 진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이러면은 변이가 작아지겠지. 맞는 말. 디귿. 파동의 한 파동의 마루와 다른 파동의 골이 중첩되면 진폭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야 맞겠죠? 틀렸지.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다음 현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파동의 성질은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더라도 각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여러 방송국에서 나온 전파들 중에서 특정한 방송국의 전파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각자 갈 길 가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독립성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파장, 진폭이 똑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의 모습에 나타냈다. 속력은 둘 다 1m/s로 똑같고요. 이 순간으로부터 2초가 지났을 때 중첩된 파동의 변이를 구해라. 어디? 여기. 5m인지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2초 뒤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왜냐면 속력이 좋으니까 1초마다 1m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 같은 경우는 2초 지나면 여기까지 왔겠죠. 1초 1m 가니까 2초면 2m를 가겠죠. 근데 Q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2m를 가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5m 지점의 변이는 플러스 1 변이랑 마이너스 1이 만나서 0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순간에 나타냈다. 이 파동이 겹쳐진 후 멀어진다. 우리가 중첩의 원리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난 순간의 모습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10cm가 될 겁니다. 이 이후에 독립성에 의해서 다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멀어진 모습은 그냥 갈 길 간다. 여기 30짜리, 여기 20짜리. 이런 모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4번이네요. 5번입니다. t = 0초인 순간 파장 그리고 진폭이 각각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두 파동 A, B가 1cm/s의 속력으로 반대로 진행한다. 속력이 둘 다 1cm/s라고 합니다. 이때 x = 0인지죠. 이제 가운데에서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자. 처음에 시간 변이 그래프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언제부터 처음에는 변이가 없겠죠.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1초 후부터 1초가 지났을 때부터 이제 변이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끄트머리 위치가 둘 다 1cm니까 1초 뒤면 둘 다 가운데까지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변이가 증가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증가하냐? 2초까지겠죠? 2초까지는 좀 크게 진동을 하다가 2초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를 하겠지. 언제까지? 여기가 현재 3m인 점이니까 3초 때까지요.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그럼 이제 3초 이후부터는 아래로 진동을 시작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4초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런 모양을 가진 그래프는 5번이 되겠네요. 5번. 정답은 5번. 6번입니다. 가는 t = 0초인 순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A, B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2초가 됐을 때 둘이 부분적으로 중첩이 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보시면 2초가 지났을 때 이 모양이 되려면 A랑 B가 무슨 모양이어야 되겠어요? A가
이만큼. 그리고 B도 요만큼 와야 합쳐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온 거고 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2초 동안 10cm를 둘 다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속력은 2초 동안 10cm 갔으니까 5cm/s가 되면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 이후 25cm인 지점의 진폭은 2cm다. 여기 보면은 이 이후에 25cm면 여기잖아. 이제 여기 진폭이란 건 중심으로부터 최대 변이를 뜻하니까 이 이후에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25cm인 지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현재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지점의 진폭은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 진폭이 1이었으니까 1자리가 만나면 2cm가 되겠네요. 니은도 맞는 말, 니은은 맞는 말. 디귿입니다. 4초일 때 20cm인 지점의 변이. 20cm면 여기죠? 4초 뒤면 이것보다 더 2초 뒤니까 A랑 B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2초 뒤면은 A는 여기까지 갔을 거고요. B는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럼 여기의 변이는 둘 다 0, 0이 더해지니까 그대로 0이겠네.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5번. 7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은 물결파 투영장치. 이제 진동장치를 이용해서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파동을 이런 식으로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무늬가 이제 아래쪽 스크린에 보이는 거고 그 스크린의 모습이 그림 나와 같다. A, B는 마디선 위에 있고요. C는 이 마디선 정확히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디선이 뭐였냐면 경로차가 똑같은 지점을 이어놓은 선을 마디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배선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배라고 부르는 것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배선, 마디선 같은 경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마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정확히 우리가 경로차가 0인 지점은 이 두 파원에서 정확히 가운데 지점은 항상 경로차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근데 이제 여기서 0은 짝수배 취급한다 했으니까 짝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이제 가운데서 가장자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로차는 점점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한쪽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다 쳐봐요. 그러면은 얘는 짧아. 여기랑 비교하면은 짧아지겠죠? 그다음에 반대쪽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선 자체가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길어지니까 그 둘의 차이값인 경로차는 커지게 될 겁니다. 가운데가 경로차가 0이었고 사이드로 밀려나다 보면은 계속 커지다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2분의 람다가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마디선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다 보면 이제 C처럼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은 한쪽은 더 짧아지고 한쪽은 더 길어진단 말이야. 경로차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경로차가 2분의 1람다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보강. 그럼 또 경로차가 커지다가 2분의 3이 되면 마디, 이렇게 순서대로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마디선이란 건 이렇게 상쇄 간섭,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끼리 선을 이어놓은 거를 마디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디선에 위치해 있는 A와 B는 상쇄 간섭하는 곳이 되겠고요. C는 중간, 딱 중간이면은 이제 여기가 첫 번째 A가 있는 점은 첫 번째 마디선이니까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마디선은 2분의 3람다겠지. 그럼 딱 거기에 가운데 있다고 치면 저기는 경로차가 2분의 2람다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C점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지금 보면은 마디선이잖아. 이렇게 물결파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진동이 아예 일어나지가 않아요.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배워받는 거고요. 니은 B도 마디선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땡. 디귿 C에서는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자, 보강 간섭이 C는 이제 보강 간섭하는 곳이니까 보강 간섭을 하려면 마루랑 마루끼리 만나던가 또는 골이랑 골끼리 만나야 보강 간섭을 하겠죠?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 8번입니다.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시켰다. 이거는 현재 파원의 위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제 이제 경로차가 짝수배인지 홀수배인지 판단해서 각 포인트가 보강 간섭하는 곳인지 상쇄 간섭하는 곳인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실선은 마루고요. 점선은 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P점의 진폭이 Q점의 진폭보다 크다. 일단 P점, 어차피 동일한 위상이니까 P 같은 경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곳이니까 보강 간섭이 될 겁니다. Q점의 경우는 마루랑 골이 만났죠? 그럼 여기는 상쇄 간섭을 하겠죠. 그럼 진폭은 P점이 더 커야지. 맞는 말. 니은 Q점에서 두 파동의 경로차는 한 파장이다. Q점. 여기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네. 우리가 그럼 파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골에서 골까지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죠. 그러니까 두 칸이 한 칸, 두 칸이 1파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Q점까지 몇 칸, S1에서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2분의 3람다가 될 거고요. S2에서는 하나, 둘, 셋, 넷. 4칸이니까 2분의 4람다가 될 겁니다. 그럼 경로차는 Q점에서의 경로차는 2분의 4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람다. 반파장의 한 배죠, 한 배. 그러니까 상쇄 간섭하는 거고요. 니은 틀린 거죠. 반파장이라고 해봤겠죠. 반파장 또는 2분의 1람다. 뭐 이렇게. 마지막 디귿. R점에선 상쇄 간섭이다. R은 여기인데 애초에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이죠. 보강이지, 보강. 정답은 1번. 9번 바로 갈게요. 9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진동수와 진폭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파원의 위상이 반대가 되도록 설정한대요. 자, 파원의 위상을 반대로 바꾼다는 건 얘만 혼자 이렇게 처음에 마루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개 점선은 실선으로, 실선은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경로차가 짝수배면 상쇄 간섭하는 곳이고 경로차가 홀수배일 때 보강 간섭하는 곳이 됩니다. 앞에서 설정해놨던 거에 정반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P점의 경우는 원래 보강이었잖아. 근데 이제 파원 위상을 하나로 바꾸면 P점은 상쇄 간섭, Q점은 보강 간섭, R점도 상쇄 간섭.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죠.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두 점 S1, S2에서 같은 진보, 같은 파장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가 0초일 때 모습을 나타냈고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인데 여기서는 저는 흰색을 마루, 주황색을 골이라고 하겠습니다. S1과 S2 사이 거리는 20이고요. 그림 나는 점 P 또는 Q의 시간에 따라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일단은 딱 봐도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Q는 마루와 골이 만났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하는 것이고 P는 마루와 마루니까 보강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은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상쇄 간섭이면 진동을 아예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P점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속력입니다. 그리고 속력은 이 시간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뭘 얻을 수 있냐면
시간 그래프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동의 속력을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기는 일단 0.4초가 되고요. 파장은 여기서 골에서 골까지 거리 두 칸이 한 파장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칸이 20cm니까 파장은 10cm가 되겠죠. 그럼 속력은 우리가 4분의 100이니까 25cm/s가 되겠지. 니은은 땡. 마지막 D가 Q에서 경로차. Q점의 경로차를 체크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요. 네 칸이 20이니까 이거는 15cm겠죠? 여기는 S2에서 Q까지 거리는 하나, 둘, 셋, 네 칸 20cm가 되겠죠. 그러면 경로차는 5cm가 되겠죠. 실제로도 5cm는 파장으로 고치면 내가 1파장이 10이었잖아요. 2분의 람다랑 똑같은 1배, 그러니까 경로차가 반파장의 한 배인 곳이니까 상쇄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 11번입니다. 신호 발생기에서 진동수가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켜 스피커에 나오게 하고요. 스피커의 배열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을 조금씩 하면서 소리를 듣는 모습에 나타냈다. A 지점에서는 소리가 컸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지점은 정확히 가운데 서 있잖아. 그럼 이 스피커를 파원이라고 놓으면 여기서 여기는 경로차가 0인 지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건 소리는 보강 간섭을 하면 소리가 커지거든요. 보강 간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로차가 0인데 보강했다? 아, 파원의 위상은 동일한 상황이니까 짝수배 지역에서 보강 간섭을 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숨겨뒀습니다. 그 다음에 B로 이동하는 동안 B에서 소리가 작게 들렸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쇄 간섭을 한 건데 처음으로 가장 작게 들렸다는 건 처음으로 상쇄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경로차가 0인 곳에서 일로 걸어가다 보면 왼쪽 스피커와의 거리는 길어지고 B랑은 작아지니까 일로 갈수록 경로차가 커질 건데 처음으로 상쇄가 된다는 건 여기서 처음으로 경로차가 홀수배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 지역에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나오면 됩니다. 기억. A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는 말. 니은 B에서는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반대 위상. 그러니까 반대로 만났으니까 상쇄를 했겠죠? 맞는 말. 디귿. 소리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B 지점은 거리 A에서 멀어진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파동의 속력 한번 볼게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됩니다. 근데 매질이 그대로 어차피 매질을 바꾼 건 아니니까 속력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동수를 켜주면 파장도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파장 자체가 작아졌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몇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람다면 여기 2분의 람다 아니에요? 그럼 이거가 작아지는 거니까 B 지점 람다가 작아지면 A, B 사이 거리도 좁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좁아져야 돼.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3번. 12번입니다. 비누방에서 빛의 간섭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게 보이는 현상을 나타냈다. 기억. 검게 보이는 윗부분에서는 모든 색깔의 빛이 상쇄 간섭을 한다. 우리가 빛은요, 보강을 하면 밝아지고요, 상쇄를 하면 어두워집니다. 완전히 검은색이 됐다는 건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뜻. 상쇄 간섭을 했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 니은. 비누막에서 보강 간섭해서 나타나는 빛의 색깔이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막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 눈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겉면에서 반사하는 빛, 일부는 굴절해서 안쪽 벽에서 반사하는 빛,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빛이 이제 간섭이 일어날 건데, 이거는 사실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얘가 경로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랑 여기서 출발한 거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가 새로운 파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까지 거리, 여기서 눈까지 거리. 이 둘의 차이는 막의 두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막의 두께에 따라 경로차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로차가 바뀌다 보면 뭐 0일 수도 있고 2분의 람다일 수도 있고 뭐 2분의 2람다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간섭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결국 디귿, 비누막에 단색광을 비추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지금 보면은 여기다 빛을 쏘면은 이렇게 겉에서 반사하는 거, 안쪽에서 반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밝아지고 상쇄 간섭이면 어두워지니까 이런 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단색광을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차례로 통과시켰을 때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무늬를 나타났다고 하고요. 나는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건데, 우리가 슬릿이란 건 굉장히 조그만 구멍을 뜻해요. 그 구멍에 빛을 쏘면요,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성질을 회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회절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절했더니 첫 번째 슬릿은 구멍이 한 개니까, 두 번째 슬릿은 구멍이 두 개다 보니까 그 두 구멍에서 각각 회절하면서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결국에 스크린에서는 두 가지 파동이 간섭을 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한 가운데, 이 파동에 대해서 한 가운데 지점은 경로차가 0이 되겠죠? 경로차가 0이니까 보강 간섭을 하니까 빛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밝은 빛.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던 아래로 올라가던 경로차가 커질 거 아니야, 이제부터. 그러면은 경로차가 커지다가 2분의 람다가 되면 상쇄 간섭을 하니까 어두워지면서 시커멓게 보이는 거고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다시 경로차가 2분의 2람다까지 커지면 또 보강 간섭하는 곳이 나오니까 또 이제 밝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로 가도 똑같죠? 위로 가도 경로차가 2분의 람다까지 커지면 상쇄, 시커멓게. 더 올라가면 뭐 2분의 2람다까지 커지면 보강. 이런 식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패턴이 보이는데, 이런 걸 간섭 무늬라고 합니다. 기억, 스크린에 생기는 무늬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의 간섭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 맞고요. 니은, 밝은 무늬가 생기는 곳은 보강 간섭이다. 맞는 말. 빛은 보강 간섭 받으면 밝아지게 됩니다. 디귿,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지점에서는 위상이 반대인 두 빛이 만나니까 상쇄 간섭을 하는 거겠죠? 맞는 말. 정답은 5번 14번입니다. 파동의 간섭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비 온 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거는 비 온 뒤에 하늘에 물방울이, 굉장히 작은 물방울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물방울에서 햇빛이 들어갈 때 굴절이 일어나요. 근데 굴절은 색깔이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굴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정확히는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이 분해가 되면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장 아래쪽에 많이 꺾은 게 보라색, 가장 살짝 꺾인 게 빨강색에 가까운데, 이렇게 빛이 분해가 되면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를 무지개라고 합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고요,
굴절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2번, 분광기를 이용해서 별이나 성운의 스펙트럼을 관측한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 우주에서 들어오는 별빛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분광기를 이용해서 별빛을 분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도에 따라서 경로차가 살짝 바뀌면서 보강 간섭하면서 특정 각도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섭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3번, 공연장을 설계할 때 반사하는 소리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게 설계한다. 우리가 공연장이면 모든 좌석에서 소리를 풍부하게 빵빵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공연장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모든 좌석에 상쇄 간섭하는 것이 없게끔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반사하는 것까지 체크해서요. 맞는 말. 4번, 비눗방울 표면이 무지갯빛을 뜬다.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바깥쪽 면과 안쪽 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간섭하면서 눈에 들어오니까죠.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이니까 구분을 좀 잘 해주세요. 이거는 간섭입니다. 5번, 모르포답의 날개가 파란색을 띈다. 이제 모르포답이라고 이 날개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면, 안쪽 면 반사되는 빛들이 반사되는 빛들이 간섭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나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파란색을 가장 많이, 파란색 파장을 띠는 빛으로 간섭이 가장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일반 핸드폰과 소음 제거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일반 헤드폰에서는 음악이 소음과 함께 들린다. 그냥 빨간 게 소음인데 소음도 그대로 귀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들으려고 했던 음악도 그대로 들어오니까 맞는 말. 니은,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는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음을 발생시킨다. 지금 보면은 소음 제거 헤드폰은 마이크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소음을 들으면 그 소음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소음에 정확히 반대 위상인 파동을 만들어내니까 소음을 상쇄 간섭시키면서 소리를 제거하고요. 우리가 원래 들으려고 했던 노랫소리만 남겠죠? 마지막 디귿, 소음 제거 헤드폰의 기억에서 상쇄 간섭이겠죠? 그래야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16번입니다.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고요. 바로 볼게요. 기억. 가는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자, 코팅막인데 이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반사하는 게 많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16번입니다.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 가는 태양전지 코팅막은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 설치를 했겠죠. 왜냐면 태양전지는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반사되는 것보다 흡수되는 게 많아야 되잖아. 그럼 반사되는 빛에 상쇄 간섭을 하게끔 막을 설치해서 감소를 시켜주면 그만큼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쇄 간섭,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자동차의 소음기. 자, 보기 보면은 나에서는 소음과 반대 위상의 소리를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리를 새로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관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갈라지게 한 거야. 이렇게 갈라지게끔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직진하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두 개가 여기서 간섭을 할 거잖아요. 이때 경로차, 이거 딱 이만큼이 경로차일 거 아니야. 이 경로차가 딱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끔 설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줄어들겠죠. 이게 원리고요. 소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경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경로차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마지막 디귿. 다. 초음파 이용한 신장 결석 제거. 신장 결석 제거하려면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면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보강 간섭한 강한 진폭으로 결석을 제거를 하겠지.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 17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를 사용한 안경과 사용하지 않은 안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눈이 뚜렷하게 보이고 나는 이제 하얀색 빛이 반사돼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럼 무반사 코팅을 해준 친구는 가가 되겠죠. 가. 기억. 무반사 코팅은 상쇄 간섭에 의해 반사광을 없애는 원리를 이용한다. 상쇄 간섭, 빛은 상쇄 간섭할수록 어두워지니까 반사되는 빛이 감소를 하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니은,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는 가다.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 가, 맞는 말. 마지막 디귿. 렌즈에서 빛이 투과되는 정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인데, 투과되는 정도는 반사하는 게 적을수록 투과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사가 잘 되면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무반사 코팅을 해주면은 반사하는 거 없이 투과만 하니까 투과력 자체는 코팅을 한 친구가 더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3번. 18번입니다. 가와 같이 지폐의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인다. 다는 그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걸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기억, 숫자 부분의 잉크 표면과 아래에서 반사하는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랑 이 안쪽에서 반사하는 빛, 이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죠. 맞는 말. 니은, 숫자를 보는 각도에 따라 잉크에서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간섭을 일으켜서 파장을 바꿔주면서 색깔이 변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파장이 길어지면 빨강색에 가까워지는 거고, 파장이 짧아지면 보라색에 가까워지겠죠. 맞는 말. 디귿. 다에서는 초록색 빛이 보강 간섭하니까 눈에 보이겠죠? 상쇄 간섭하면 눈에 안 보이겠지. 틀린 거. 정답은 3번. 실력업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은 변이 위치 그래프를 주어졌고요. A라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B라는 친구는 왼쪽으로 가니까 이제 만나서 중첩이 되겠네요. 이때 점 P점은 원점인 지점이 P점이고요. 마이너스 1, x 이퀄 마이너스 1인 지점이 Q점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2초일 때 P의 변이는 1m단데,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이 1m/s니까 1초마다 1m씩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초니까 2초 뒤 모습 한번 그려보자. P점만 보면 되니까 1초에 한 칸씩 가는 거잖아요. 2초면 여기까지 왔겠네. 그래서 2초 뒤에 A는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거고요. 2초 뒤에 B는 여기까지 왔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만나니까 2초일 때 P점 변이는 플러스 1m가 되겠네요. 맞는 말. 니은 3초일 때 Q의 변입니다. 그럼 3초면은 여기부터 3칸 가는 거잖아. 하나, 둘, 3칸. 여기까지 간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Q점만 보면 되니까. A의 3초 뒤에 A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면 3초 뒤에 B는 하나, 둘, 아니지. 하나, 둘, 3개니까 요렇게 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Q점의 변이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만나니까 3초일 때 Q점의 변이는 마이너스
3m/s 마이너스 3m가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 파동이 중첩되는 동안 P의 최대 변이는 뭐뭐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파동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쳐볼까? 여기가 파동이 시작되는 곳이면, 둘 다 5 지점이니까, 경로 P점은요,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보강간섭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파원의 위상이 파원 위상 한번 봐봐요. 어차피 파장은 똑같잖아, 둘이. 파장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파원의 위상이 B는 올라가는 시작이고요. A는 내려가는 시작이야. 파원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로차가 0인 지점은 상세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만약에 진폭까지 똑같으면 그냥 진동 안 한다 하면 되는데 A가 진폭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이 녀석의 최대 변이는 1이 되겠죠. 예. 2랑 마이너스 1짜리가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1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똑같은 두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파원의 위상이 똑같다. 0초인 순간 모습을 나타냈다. 실선과 점수는 각각 마루와 골이니까 저는 하얀색을 마루, 주황색을 골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 물결파의 진폭은 P가 Q에서보다 크다. P는 마루, 고강, Q는 마루골, 상쇄. P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맞는 말. 니은. P에서 수면의 높이는 2분의 T초일 때가 T 이퀄 0초일 때보다 높다는데 어차피 P는 지금 고강 간섭하는 곳이니까 P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P점에 변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0초인 순간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얘는 이렇게 진동할 건데 우리가 라지 T초를 주기라고 설정하면은 이게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T초일 때는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잖아요. 여기가 2분의 T초가 되니까 제일 아래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는 가장 낮아야 되겠지. 높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마지막 디귿. 진동수만 2배로 하면은 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건데 한번 봅시다. 진동수를 2배로 하면 어떻게 되나 봐봐요. 자, 그러면은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한데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파장이 절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장이 2분의 람다가 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로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원래 경로차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2분의 3람다. 여기는 한 칸, 두 칸, 2분의 1람다니까 경로차는 2분의 1람다가 됩니다. 그럼 원래 파장이 원래 람다였을 때는 얘는 파장이 람다라면 반파장은 2분의 람다가 되니까 원래 얘랑은 1배 차이니까 상쇄가 맞았어요. 근데 파장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경로차는 바뀌지 않아요. 경로차는 똑같이 2분의 1람다인데 파장이 절반이 되면은 반파장도 절반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 보강 간섭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3m, 4m인 직사각형 꼭지점에 놓인 스피커 A, B. 그리고 세기가 똑같고 진동수가 340으로 똑같은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 그러면은 파원의 위상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속력은 1초에 340m를 가는 빠르기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기억,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는 경로차를 계산해 보면 돼요. 이게 딱 직각으로 주는 이유는 삼각형을 그려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는 5m가 되겠죠? 그럼 P점에서의 경로차는 5에서 4를 빼니까 1m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반파장이 몇 배인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파장 어떻게 찾아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근데 속도가 340이고 진동수도 340이기 때문에 파장은 1m가 됩니다. 그러면 반파장은요 0.5m가 되니까 얘는 얘랑 2배 차이 나잖아. 2배. 근데 위상이 똑같으니까 2배면 짝수배. 보강 간섭을 하는 위치가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P점에서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은 홀수계다. 이건데 한번 봐봐. 여기서 상쇄 간섭하는 게 몇 개냐는 건데 가운데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가운데면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경로차가 0인 지점입니다. 그럼 편의상 이 1을 반파장이 몇 배라는 체크해보면 반파장이 0.5니까 1이면 2배 친 거잖아. 여기가 2분의 2람다인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서 사이드로 넘어가면 경로차가 커지잖아. 0에서 2분의 2람다까지 커지다 보면은 2분의 1람다가 되는 지역이 나올 거고요. 2분의 1에서 더 커져서 2분의 2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쇄 간섭하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1배가 되는 지점,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서도 2분의 1람다가 되는 곳을 찾으면 여기가 딱 상쇄가 되니까 3분 PQ 안에는 상쇄 간섭하는 곳은 딱 두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틀렸지. 짝수계가 되겠죠? 2개. 마지막 디귿. B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위상만 반대라면 Q에서 보강이 일어난다. Q는 이거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5cm, 5m가 되면서 여기는 2분의 2람다니까 보강이 일어나는 곳이죠, 원래. 근데 B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은 이제는 파원의 위상이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짝수배가 나오는 것은 보강이 아니고 상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지.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지금 아까 단위 슬릿에서 회절이 일어나면서 이 두 개가 각각 회절하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새로운 파원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P점을 기준으로 체크하면은 이 둘의 경로차를 계산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딱 S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S를 경로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가운데 지점, 이 가운데 지점이 경로차가 0인 곳일 거예요. 근데 P점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스크린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왔다. 밝은 무늬, 일단 보강 간섭했다는 거고 첫 번째 밝은 무늬니까 경로차가 0에서 2분의 1람다가 되면 어두워져 있을 거고 2분의 2람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P점의 경로차가 2분의 2람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 S가 이거 두 개 뺀 거, 두 개 뺀 게 S잖아요. S는 2분의 2람다랑 똑같기 때문에 S가 람다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파장을 감소시키면, 자, 파장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람다잖아요. 지금 길이가 람다잖아요. 2분의 2람다 차이 나야 되니까 얘가 짧아지면 얘도 같이 짧아지니까 그 무늬의 간격이 좁아져야 되겠죠. 가까워진다. 맞는 말.
마지막 디귿. 파장이 2람다인 단색광으로 실험을 하면 이제 파장이 2람다가 됐어요. 자, 그럼 파장이 2람다면은 경로차는 그대로입니다. 파장을 바꿔도 경로차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로차 람다가 됩니다. 그럼 반파장이면 람다가 되겠죠. 이거는 얘랑 1배 차이 나잖아. 이래버리면 P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1배가 되니까요. 맞는 말. 정답은 5번. 이렇게 파동일 간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